안녕하세요. 액비 공장장 예솔직이 이재룡입니다. 며칠 전 어떤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뭔 영상? 오래된 액비는 쓰지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요? 유산균이, 여기 미생물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미생물을 써야 된대요. 오래된 액비는 미생물이 없다라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냉장고, 김치 냉장고 안에 3년 묵은 김장김치 있거든요. 다 내버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된 간장, 우리 오래된 장맛일세 하면서 그 옛날에 선전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간장 다 버리려고 합니다. 고추장도 이제 막 담은 고추장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 28년, 30년 된 와인 있잖아요. 이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못 먹습니다, 이제. 왜?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없거든요. 미생물이 있긴 있어요. 근데 버려야 돼요.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거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미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작을 미자에다가 생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미생물이다라고 해서 사람 몸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있잖아요. 세균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미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이 효모균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효모도 미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액비를 만들 때 쓰는 이 미생물 역시도 이제 사람 몸에는, 식물 몸에는 이로운데, 이 미생물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유기물질을 분해한다라는. 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니? 심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썩는 냄새라고 그러는데, 썩는 냄새도 있을 수도 있고 발효된 냄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청국장은 썩는 냄새라고 아니죠. 그렇죠. 안 하죠. 발효된 냄새라고 그러죠. 발효되는 냄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부패와 이 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사람 몸에 이로우면은 발효고, 사람 몸에 해로우면은 부패다. 근데 똑같이 세균, 미생물이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물이냐, 어떤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에 또는 생물 몸에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액비 한 통 만드는데 몇 년 정도 걸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 3, 4년? 3년 된 것은 일반 액비, 4년 된 것은 프리미엄 액비. 보통 그렇게 팔죠. 그러죠. 근데 정확하게는 발효가 완료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그렇지. 깻묵이 발효가 다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발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좀 냄새가 나고, 발효가 끝나면은 거의 냄새가 안 나. 거의 냄새가 안 나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던 미생물들은 발효가 끝나면 다 어떻게 될까요? 확인을 안 해봐서 내가 모르겠네. 휴면 상태로 들어가요. 휴면 상태. 그래서 이미 먹을 걸 다 먹어버렸잖아요. 유기물질을 다 분해를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깻묵 같은 거를 다 먹었다 이거지? 여기 깻묵이나 골분 이런 것들을 전부 분해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분해가 끝나버리면은 얘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새로운 유기물질을 만나게 되면 또 반응을 해요? 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연 발효 액비를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상황보다도
이 천연 유기질 비료를 쓰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무한테 해를 끼치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특히 분재에 해를 끼치는 이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예, 그러는 것이지 유기물질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기물이. 미생물이 크게 유기물이 아니고 미생물이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생물이 크게 작용할 할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밭. 밭? 네. 밭도 토양을 뭐라 그러면 산성화되는 거를 뭐 한다고 그러고 산성화되는 것도 막아주고 네. 미생물이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럴까 유기물질 있잖아요. 네.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나무가 흡수하기 좋게 거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발효된 거름을 썼을 경우에는 굳이 미생물이 더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뿌리 안에는 또 이 유기물질이 일정 부분 쌓이게 돼요. 뿌리 죽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나면은 이걸 활성화시켜서 거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흡수하기 좋게. 그러니까 이미 발효된 거름이다라고 그러면은 화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이 댓글 하나를 주셨더라고요. 뭐가 됐든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만 자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우리 거름을 주는 원인이 그거잖아요. 아니 영향을 주는 게 목적이 그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어가지고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 잘 맺고 꽃 잘 피고 잘 자라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분재원에서 30년 넘게 그걸 숱하게 경험을 했고 이 액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역시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 지금 깨묵 한 통 만드는데 액비 한 통 만드는데 3, 4년 걸린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공장에서 가능할까요? 일반 가능은 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득이 이제 수지 타산을 생각을 해봐야지. 네. 그 발효 기간이 길면은 첫째가 주변한테 냄새 때문에 민폐를 끼치게 돼요. 네. 그죠? 네. 저쪽 산속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공장들이 산속에 안 있거든요. 네. 우리 예설표 액비 공장만 지금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치. 네. 저 순천에서 보면 여기가 산이지. 두 번째로는 파리. 네? 파리. 파리? 네. 아무리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해도 이 틈을 뚫고 막 온갖 날벌레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발효 기간을 갖다가 압축할 수밖에 없어요. 압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발효를 갖다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3년에 걸쳐서 3, 4년에 걸쳐서 발효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발효는 거의 한 2주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때 발열 반응하면서 후끈후끈 할 때 그 곰팡이 하얗게 피잖아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녀분들 그것이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발효를 딱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과산화수소수. 그 다음에 황산. 그거를 갖다가 주면서 이제 그 세균을 미생물을 죽이는 거네. 미생물이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효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죠. 발효가 중단이 되니까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양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효가 된 게 있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10%를 채우느라고 3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90%는 발효가 됐으니까 그거 하는데 문제는 이 가산화수소는 상관이 없는데 황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뿌리를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파는 분도 부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분은 또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하얗게 때가 낀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줘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누적될수록 그 현상이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그렇겠지. 화분에서도 이제 스며드는 그 주기가 있으니,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발효된, 발효가 끝난 액비는 이 속에 과연 미생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정확하게는 휴면 상태로 빠지게 돼요. 아니, 검사를 해봐야지. 요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왜? 자, 이 부자 대갓집 있잖아요. 이른바 장맛으로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집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액비 만드는 공정을 간장 만드는 공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거기에는 그 집 가문 내대로 전통적인 장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맛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이 장을 담그죠. 그러면은 간장통 하나는 다 먹지 않고 반드시 남겨뒀다가 새로운 간장을 만들 때 그 종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장. 네. 시간장이라는 거. 네, 100년 된 거는 엄청 네.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던데. 그 간장 10년 된 것이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간장보다 10배, 20배 비싸요. 순창에서 고추장 무슨 맛이죠? 짠맛. 짠맛이요? 매운맛. 짜고 맵잖아. 짜고 매고 요새는 네. 당을 넣어가지고 또 달기도 해요. 달짝지근하다고. 그런 것들 있는데 진짜 10년 묵은 이 고추장 봤거든요. 까만색입니다. 그러니까 진한 빨간색이라 이게 아니, 뭐라 거의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맛이 쌉싸름합니다. 단맛도 아니고 뭐 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근데 옛날에는 위장병 있는 사람들이 그 고추장을 일부러 사러 다녔어요. 왜? 그걸 먹으면 위장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 있네. 그 많이 왔으니까. 여기가 순창이잖아요. 아니 순창은 순창인데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모르죠. 임상 그리고- 결과.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경험치에 의해서 오래된 장은 사람의 상처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 비싸요. 20배, 한 20배 정도 비싸요. 일반 그 고추장보다도. 근데 그걸 괜히 사 먹겠어요? 그렇지. 비싼 돈 주고 효과도 없다는데, 다른 약들도 많은데.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약들이 발달을 하니까 오래된 장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한때 여기 굉장히 우리 집에 많이 왔었어요. 그 고추장 단지 가서 사라. 그러면은 그거 말고요. 시골집에 아주 오래된 고추장, 오래된 된장, 이걸 사러 다니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이 미생물이 싹 죽었다라고 그러면 시간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대대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고, 그 시간장은 그래서 엄청 그 균값이죠, 사실은. 미생물. 그 미생물 값인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설표 액비를 쓰시던 분이 제가 오랫동안 묵혀두라라고 그러니까 아마 걱정들 많았을 거예요. 걱정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효가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니? 숙성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래된 묵은 액비는 10년짜리만 쓰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게 누군 거니? 제주 천사섬 분재공원 분재 관리하시는 분. 그분도 한 40년 분재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10년 묵은 액비만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천사섬 원장님 있잖아요. 좀 이렇게 등치 좀 좋고 이렇게, 이분도 그분한테만 그 액비를 가져다 쓰셔가지고 자기 나무로 관리를 하신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위에도 이 액비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30년, 40년 분재하신 분들도, 그분들은 또 액비 쓰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또 축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0배, 내가 10배를 기본으로 주라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20배, 30배로 조절해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쓰시더라고요. 나무 수세에 따라서. 나무 수세에 따라서. 또 완성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구만. 자, 그렇게 해서 주니까 이 액비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오래 묵은 액비는 이제 숙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묵은 장맛, 그 다음에 20년, 30년 된 와인, 전부 발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그것이 오래 묵을수록 가치를 발생하는 것은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 식물체 입장에서는 더 흡수하기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인천의 박대감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예술표 액비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써보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술표 액비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정리하면은 예술표 액비만 쓰시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안 쓰면 이제 비비탄 총 들고 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 말씀도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한 4-5년, 3-4년 정도 묵힌 것은 괜찮다. 근데 아닙니다. 액비는 오래 묵혀둘수록 좋습니다. 그게 바로 숙성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래 묵은 액비는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 그분이 일부러 알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알았다라고 그러면은 예술표 액비가 세균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세균 덩어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 미생물균, 그걸 액비를 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도 미생물로. 자, 제가 이제 우리 바로 후에 예술의 액비가 얼마나 건강하고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여드리는데, 아니, 이게 세균덩어리라고 해놓고 살아있는 그 세균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땅하고 화분하고는 달라요. 그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그 냄새를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그 황산을 쓴 거 있잖아요. 네. 그 거름을 써도 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은 그게 아마 채소 재배용일 겁니다. 가수원이나 채소 재배용. 근데 그 밭에서 쓰면은 밭 면적이 넓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거기는 온갖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분해가 좀 돼요. 근데 화분에서는 이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화분 안에서 유기 물질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 되면은 우리는 뭔 짓을 하느냐? 새 흙을 바꿔주잖아요. 분갈이를 하잖아요. 네. 세균, 그래서 이 묵은 흙을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묵은 흙에는 세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미량의 미량 요소도 저기 빠져나갔고, 예. 뭐 그러니까 그래서 새 흙으로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근데 밭흙은 통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뒤집잖아. 이게 뒤집는 것은 네. 이 흙이 깊게 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속에서 이렇게 흙이 겉으로 나오면은 이 표면이 질소라고 하는 거름이 있죠. 네. 이 질소라고 하는 거름이 표면에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럼 깊게 갈아주면은 이 겉의 흙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을 이제 깊이 뿌리는 어차피 땅속으로 뿌리를 뻗는 거니까 그 질소 거름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갈아주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분에서는 굳이 이렇게 막 유기물질이, 미생물이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긴 한데 세균이 넘치거나 우리 부감독님이 얘기했던 대로 미량 요소가 빠져나가면 그때 바로 분갈이를 해줘서 세균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미량 요소도 보강을 해주고. 근데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선전을 하시는 그건 정확하게 분재용이 아니고 농작물 재배용. 과수원이나 뭐 이런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이런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라고 어떤 분이 읽어보더니 읽고 나서 채소 재배용 그런 때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정적인 것은 땅에 있는 나무하고 분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거름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 뭐냐? 분재용 거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카리가. 칼륨? 네, 칼륨. 칼이라고 그러죠. 네. 인산, 질소 인산 가리라고 그러는데, 가리라고도 그래요. 그 거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저번에 영상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뭐요? 딱딱해진다고? 네, 줄기가 딱딱해져가지고 철사거리 하는데 애먹습니다. 이게 사람도 저 뼈가 좀 선착고 그러면 칼륨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칼슘이고, 예. 근데 그 다른 분이 진짜 칼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칼륨을 왕창 썼대요. 예. 그랬더니 철사를 거는데 나뭇가지가 톡톡톡톡 부러지더라고요. 아, 유연성이 없어져서.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선전을 해보면 카리걸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분쇄걸음 아닙니다. 밭에다 쓰는 걸음이에요. 밭에다 쓰는 걸음은 태풍도 몰아치고 무엇도 몰아치니까 뼈대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쓰시는 분은 뭐 그래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가성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성비? 예. 우리 부감독님은 따님들한테 옷 얼마짜리 보통 사서 입혔어요? 그걸 모릅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 몇십만 원짜리 사서 계속 입혔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싼 것도 있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들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주는 거지. 맞아요. 이 가성비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액비를 만드는데 3년 걸립니다. 일체 화학 성분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몇 개월 안 걸려요. 그렇겠지. 3년까지 기다리면은 그 장사 못하죠. 그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들어서 작은 돈을 좀 작게 받고 빨리 팔아야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걸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때 그 상태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바로 뭔 짓을 하는 거니 거기다가 황산을 넣는 거예요. 그 냄새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성비만 생각하면은 싸죠. 그렇지. 가성비만 생각하면 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렇게 판매한 걸음을 또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초에는 냄새 없어서 샀는데, 그 몇 개월 되니까 막 안에서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꾸릿꾸릿꾸릿하게 닭똥 썩는 냄새겠죠. 그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또 그분 이 유튜브 댓글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왜? 자, 황산을 써서 일시적으로 냄새는 잡았죠. 근데 이게 미생물이 생명력이 아주 집요한 거거든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발효를 중단시켰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화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자연에서 이렇게 미생물이 또 날아오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이제 발효를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발효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거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가성비만 생각해서 길거리표 옷만 사서 입힐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내 자식 조금 고급스럽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피해 없이 키우고 싶다. 그럼으로 인한 그러면 길거리에서 아니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서 입히는 거예요. 오로지 분재를 갖다 가성비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처럼 참 쓸모없는 짓도 없거든요. 아니 몇백만 원 주면은 거기서 김치가 숙성이 됩니까? 한 끼 밥이 나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싸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쓰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좋은 걸 써야 되겠다 싶으면 이걸 쓰는 거고, 그건 본인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오로지 가성비만 가지고 분재 걸음을 갖다가 판단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나무 자체가 가격이 싼 게 아니잖아요. 뭐 보통 1, 2만 원짜리 묘목 키우고 어찌가는데 액비 쓰면은 사실 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무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술에서는 칠목해서 10년 키우면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막 나온 것들은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활착된 거. 그것이 10년 키우면은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액비 한 통 다 먹습니까? 아니지. 그 나무가 10년 키웠다라고 해서 액비 한 통 다 먹어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소품이기 때문에. 10배를 타들여, 이게 10배가 되니까. 소품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20주 정도는 키울 수 있거든요. 한 통 가지면은 예. 10년을. 예. 그러면은 한 절반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왕창 올렸으니까 엄청 가성비 높은 거죠. 그렇지. 그렇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건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결점이 있지만은 싸다 그러면 그걸 사는 거고, 그런 결점이 없이 좋다 그러면은 비싸도 이걸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액비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예설표 액비 생산 공장입니다. 한번 쫙 둘러봐 주세요. 저쪽까지도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올록볼록 엠보싱된 엠보싱. 미생물입니다. 이 곰팡이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피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까만색으로 되면 썩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발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니실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푸른 곰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미생물이고, 근데 미생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눈에 안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눈에 보이는데? 그는 미생물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는 게 발효되면서 생기는 저게 아니야? 미생물 덩어리라고. 덩어리라 그러는 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제가 우리 액비에는 습시시에 수억 마리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억 마리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까이 와줘. 이렇게 엠보싱 되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제끼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니? 이제 액비가 있고, 이건 일반 액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거름이 나중에 점차 요것이 이제 휴면기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색깔은 이제 검정색으로 변해요. 이 하얗게 피었다가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검정색으로 피었다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프리미엄 액비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액비를 팔고 나서 좀 약간 약이 올랐다라고 그러면은 좀 그러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원장님 이런 액비 못 써보셨죠? 우리 액비에서는 깻묵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퍼뜩 떠오른 게 뭔 줄 알아요? 뭔데? 진짜 좋은 와인에서는 포도 맛이 나요. 포도 풍미가 풍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도 못 써본 진짜 최고급 명품 액비를 쓰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오래 놔둬서 발효가 잘 됐고, 숙성을 첫째 조건이 시켜서. 발효가 잘 됐고, 두 번째는 숙성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액비를 갖다가 저는 10년이고 2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20년 전 액비가 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10년이 돼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액비는 쓰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은 숙성이라고 하는 개념을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한 거예요. 도달을 못한 게 아니고 차관을 못했을 수 있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요새 미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눈을 뜨신 것 같아. 그래서 미생물이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이 발효가 끝난 것은 이제 그 미생물이 휴면기로 사멸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멸이 아닙니다. 시간장처럼 계속 휴면 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유기 물질을 만나면은 또 발효를 시작하는 또 거예요. 하는구만. 네, 발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이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알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걸 막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 분야에 초짜인 사람들은 어떻게 좀 믿어. 겁을 먹죠. 그렇지. 최소한 의구심은 갖게 되겠죠. 네. 진짜 그런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 그거 의식 않고 그냥 천연 발효 거름 해서 액비 만들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이론도 많이 이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것이, 봐보세요. 이 나무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무 액비 쓰는 나무죠? 예. 어떻습니까? 그 액비를 썼더니 나무가, 그래서 뭐 이게 정면이 그냥 잎만 보여주세요. 잎만. 입만. 예.
이게 도장해가지고 나무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이거 제가 단협 안 했습니다. 누가 단협을 하는 거니? 제 집 문제원 일을 도와주시는 동네 아줌마들, 아주머니, 아니다. 동네 누님들이 와서 이 단협 다 한 거거든요. 제가 가르쳐 주는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긴 것은 많이 남기고 자르고, 짧은 것은 바짝 잘라라. 그거 딱 하나 가르쳐 줘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단협을 한 거거든요. 도장합니까? 이게 잎 뽑기 전이라는 거 아시죠? 잎 뽑기 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나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씩 도장하는 것이 생기기는 해요. 이건 도장 하나 했죠. 저쪽에도, 이쪽. 근데 이 나무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완성목이잖아요. 액비 써가지고 도장하십니까? 그냥 이런 걸 문제를 삼아요. 액비만 쓰면 도장한다고. 그 도장하는 것은 나무 걸음을 열심히 줘서 도장하는 것은 그 나무가 아직 완성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장하면은 잘라주고 도장하면 잘라주고 해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면 이 나무도 지금 잎 뽑기 전이거든요. 아직 여기 있는 나무도 하나도 잎 안 뽑았습니다. 근데 도장하는 가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직 완성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성목의 특징이다라고 여기는 대개 그래도 거의 완성목 상태에 다 머문 거잖아요. 도장 안 합니다. 뭔 도장을 해요. 액비를 썼다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경험한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경험의 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좁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전체 사실인 양 구독자들을 우롱해서는 안 되죠. 이게 언젠가는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농약 영상 촬영할 때마다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건드려서 안 되면 또 다른 것 건들고, 이것 건드려서 안 되면 또 다른 것 건들고,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좀 안쓰러울 뿐이죠. 자, 이상, 예솔분재원 상모순, 아니다. 예술표 액비 공장장 이재입니다.